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나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테면 지금은 여름이긴 하지만, 여름에도 느껴져요.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이제 겨울철, 여름철이 되면 내외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나 덥잖아요. 근데 이 여름철, 사실은 겨울철 못지않게 감기 환자가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건강과 관련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빙산의 일각처럼 물이 찰랑찰랑 사실 아직 넘치지는 않았지만 꽉 찬 이런 그 찻잔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거나 찻숟가락 하나를 더 넣었을 때 사실은 이 물이 넘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상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 건강을 좀 넉넉하게 챙겨야 된다.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된다. 실제 이 건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건강의 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생활 습관, 태도,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경험치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건강할까요? 이미 제가 화두를 던지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운동은 부족하지 않은지, 식생활은 괜찮은지, 이게 치열한 경쟁, 또 요새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사실 장보기가 무섭죠, 그렇죠? 물가가 막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건강한지,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빙산처럼 내 아래에 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딱 참여한 리더님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2020년 굉장히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성질환의 현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먼저 남자를 한번 볼까요? 이 코 시국이 이 남성의 비만을 2명 중 1명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비만은 48%, 2명 중 1명이 뚱뚱하고요. 여성은 그에 반해서 어떨까요? 여성 데이터 살짝 살펴보면 사실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4명 중 1명 꼴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예전에도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했고,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하지만 그 4명 중 1명 중에 그 어떤 누군가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남녀 공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다라고 짚을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5년도부터 사실은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6%대였거든요. 지금은 얼만큼으로 올라갔냐면 거의 20%대. 사실은 비율상으로 보면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떠다니는 이런 어떤 만성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건강 문제. 앞서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과 여기에 더불어서 신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오늘 참여하신 많은 리더님들 또 이 아메이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붐처럼 건강자산, 근육을 키우고 또 25센트 라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툴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신체 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미리 엿본 것처럼 나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고콜레스테롤 혈증 도대체 왜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높아졌을까요? 말 그대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예전에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1인당 쌀 소비량, 비만도 늘어나고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도 높아지니까 실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도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먹은 어떤 에너지들 그 에너지들을 내가 다 소비하지 못하면 이게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 내 몸에 쌓일 수 있죠. 그리고 혈중에 많이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역행하는 자료예요. 만성질환 현황적인 측면으로 놓고 살펴보면
여러 가지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시그널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먹는 걸로 살펴보면 사실은 좀 덜 드시고 계시거든요. 밥, 쌀 소비량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설명드릴 때는 뭐라고 농담 삼아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몇 가지 멘트가 있죠. 쌀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반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혹시 리더님 중에 밥을 덜 드셔서 예전에 비해서 반쪽 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쭉 봤더니 반쪽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1.5쪽, 나 옛날에 비해서 2쪽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아마 물론 여기 지금 삼시세끼의 메뉴처럼 밥뿐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수, 빵, 떡, 과자, 과일,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삼시세끼를 그러면 잘 챙기면 건강할까요? 이 에너지 섭취량적인 부분 또 살펴보면 밥 말고도 먹는 것이 많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 실제 그 데이터에 이제 그 생각에 반론을 좀 제기를 하자면 과거에 비해서 칼로리도 사실은 그닥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칼로리도 맨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음식 섭취상에 이제 변화가 있죠. 지방의 섭취가 늘었고요. 육류의 섭취량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육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많이 먹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류는 고지방 육류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있으면 줄어든 것도 있겠죠. 곡류의 섭취량이 줄었고요. 또 채소 과일의 섭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조금 A 라이브를 통해서 다뤄봤죠. 보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여름철이 되면 이 더운 여름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옛 선조들의 지혜죠. 보양식을 찾아서 먹어요.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삼계탕 1인분의 칼로리가 몇 칼로리다? 1200칼로리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굉장히 많은 여성 리더님들 기초대사량이 1200에서 1300 정도 되실 거예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소비하는 에너지이지만 실제 이제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기초대사량으로 소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삼계탕 한 그릇으로 근데 이제 삼계탕 드시면 배가 막 부르시나요? 경험치적으로는 밥이 좀 적잖아요. 밥이 좀 적어. 좋은 국물에다가 공깃밥을 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어떤 다양한 식생활 패턴을 좀 놓고 살펴보면 한국인의 성인의 식생활 평균 평가 지수는 59점이다. 낙제다. 라고 조금 말씀드리면서 왜 낙제일까요? 칼로리는 높고 지방의 섭취량이 많고 사실은 뭔가를 막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양소적인 밀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의 밀도와 영양소의 밀도 좀 다르죠. 단위그램당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얼마나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살펴보자면 뭔가를 열심히 계속 먹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실제 이렇게 영양소를 제대로 잘 안 먹는 것 사실은 무슨 문제를 좀 가져올까요?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어땠냐면 정말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죠. 그렇죠? 너무너무 부족한 이런 어떤 상황. 그래서 과거의 결핍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각기병 사실 각기병 뭐지? 약간 배우기는 했지만 어떻게 뭐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신경계 결절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병이라고 해요. 근데 각기병을 알아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면 괴혈병. 이 괴혈병은 그 이름에서도 내용을 조금 인식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괴상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병이 괴혈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에는 있었던 그런 심각한 영양 결핍의 현상이 지금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전혀 없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전혀 없는 걸까요? 계열병 없는 걸까요? 여기 리더님도 굉장히 피곤한 어느 날 양치를 하다가 양치물을 뱉었더니 이상하다 물이 좀 빨갛더라.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어디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몸에 뭐 이상한 멍이 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코피를 자주 흘리지? 코를 좀 많이 판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비타민C가 하는 역할,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마일드한 비타민 C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괴혈병까지는 아니지만 피로나 탄력 저하, 내가 알지 못하는 멍, 어떻게 보면 양침물이 빨간 것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뭐 시력이 감퇴되는, 실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는 성장, 면역, 피부 건강,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얘가 부족하면, 특히나 심각하게 결핍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인한 뭐 시력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안구 건조나 눈이 좀 피로한 이런 어떤 현상,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의 마일드한 결핍으로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이 빈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인트로의 내용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의 또 새로운 영양학적인 의미를 또 살펴볼까요? 이제 비만이 굉장히, 특히나 남성 비만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먹어서 그 이셀프보다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비만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타민 미네랄은 내가 먹은 음식물이 잘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먹은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인체의 화학 공장이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막 태워서, 땔감을 주면 땔감을 막 태워서 열을 발산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얘가 이제 에너지화돼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얘가 내가 먹은 열량이 잘 태워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잘 태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피곤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제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먹었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황당하게도 뚱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은 게 제대로 태워지지 않으니까. 태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또 덜 태워졌기 때문에 잉여된 에너지가 쌓이고 남아 비만이 되는,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의 새로운 영양학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조금 또 살펴보면서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강 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 내가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어디 막 심각한 어떤 결손이 생기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건강 관리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사후 케어적인, 사후의 큐어적인 어떤 측면, 아픈 거를 나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수동적인 방법이죠.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막 이런 어떤 수동적인, 걸리고 나서 그 이유를 헤쳐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건강관리와 관련된 인식이 2000년대부터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걸리고 나서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예방의학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건강관리로 사실은 굉장히 건강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교해지고 있고요. 이 정교한 측면에 이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이제 3점 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예방적인 어떤 측면이었고, 4.0의 세대, 사실 지금이 4.0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맞춰진 큐어에서 케어인데, 이 케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일상화되고 맞춰진 어떤 서비스, 나에게 좀 오롯이 맞춰진 뭔가 조금 더 정교한, 그래서 삶의 질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건강관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예방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의 어떤 입지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얘가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질환상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석된 결과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시작한, 나름 건강기능식품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게 있어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효과죠. 의료비를 어떻게 절감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의 분석까지 나와 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영양소들이, 뭐 파이토스테롤이나 오메가3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실제 이제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의 의료비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다. 또 골다공증
골다공증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영양소들,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복합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유럽의 자료를 봤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미국의 논문상에 발표된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어떤 측면이 눈 건강, 그리고 뭐 관상, 동맥, 심혈관 질환적인 측면, 또 골다공적인 측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예방적인 어떤 측면에서 의료비를 아껴주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이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나의 건강을 사전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또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기능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주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건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메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죠.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사실은 건강자산이 경제자산이고 이 경제자산을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시너지를 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미리 좀 생각하신 이런 분이 있으셨죠. 바로 칼렌보그입니다. 1920년대 뉴트라이트를 창시했던 이 칼렌보그의 남다른 생각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지금 얘기하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건강기능식품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개별 인정의 다양한 어떤 기능적인 어떤 성분의 어떤 혜택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식물 영양소는 사실은 제7의 영양소, 미지의 영역,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가장 최신의 영양소, 많은 어떤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항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100년을 앞서 나간 생각이죠. 이 식물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영양소가 있고 이 영양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식물에 담겨져 있는 이런 영양소가 사람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갭을 메꿀 수 있고 그렇게 설계된 것이 바로 뉴트라이트다라고 하는 이런 칼렌보그의 굉장히 앞서 나간 생각. 그래서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개발한 이런 역사까지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이 뉴트라이트가 가진 이런 어떤 가치, 오늘 뉴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적인 어떤 측면으로 몇 가지를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식물 영양소입니다. 식물 영양소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다.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저명한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SCI급의 논문을 실은 이런 어떤 그 뉴트리언트에서 좀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건강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사실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사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고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과다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 가운데 활성산소종,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 발생한 유해산소는 내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 그 과정 사이를 깜빡이면서 막고 있는,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가 이런 어떤 다양한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유해산소로 인한 몸에 끼치는 이런 영향을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속속 또 밝혀지고 있고요. 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식물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이 다채롭게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내 몸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신체 내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영양적인 가치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식물 영양소를 반드시 많이 섭취해야 한다. 근데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 많이 먹고 있는 그 음식 내에 식물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포함이 안 돼 있죠. 자꾸 줄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공된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음식 섭취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식물 영양소, 전 세계적으로 노화 방지, 만성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 제7의 영양소, 사실은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칼렌보고의 생각이 90년, 100년을 앞서 나간 정말 너무나 선구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리트라이트가 그 칼렌보고의 어떻게 보면 철학, 그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제품이 바로 더블엑스죠. 이 더블엑스, 왜 더블엑스일까요? 또 왜 뉴트라이트일까요? 왜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또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그냥 그렇다더라의 과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의료비 절감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움으로 인한 어떤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필수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그냥 값싼 것을 아니면 구하기 쉬운 것을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유행하는 것을 먹으면 될까요?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 유행에 따르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에 근거한 것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뒷 배경으로 마치 배경처럼 보이는 뭐 깨알 같은 이런 글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더블엑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어떤 물질 혹은 굉장히 높은 빌딩, 굉장히 좀 어려운 무언가의 건축물, 어떤 고도의 어떤 그 과학적인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겠죠.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문제 없이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더블엑스에도 이런 설계도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실제 여기 뒤에 이제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은 한국인을 위한 지금 리더님들이 드시는 더블엑스를 설계하는 과정에 이용된 다양한 논문 또 발표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더블엑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이 더블엑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훨씬 옛날 최초의 더블엑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어떤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더블엑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더블엑스 뉴트라이트가 거의 뭐 9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전통적인 어떤 이런 제품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더블엑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레시피를 고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더블엑스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최신의 트렌드이고 지금의 과학이 가장 잘 반영된 과학적인 산물이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더블엑스는 어떻게 제품을 설계하냐면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해요. 근데 그 영양소의 균형, 이 제품 이셀프에 담겨져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의 조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필요 영양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뭐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신 이 더블엑스의 지금 리더님들이 선택하신 이 더블엑스는 일본의 더블엑스와 또 중국의 더블엑스와 미국의 더블엑스와 포뮬레이션이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그 나라 사람들의 영양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영양적인 갭을 메우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틀려요. 또 특히나 각 나라에 있어서의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이런 각 나라마다의 포뮬레이션 상의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블엑스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다라는 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거의 3번의 포뮬레이션 변경이 있었고 섭취하는 방법상의 변화가 있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다양한 과학적인 진화를 계속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쵸. 오늘 처음부터 너무 시작이 무거운데 재미로 제가 또 많이 비유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집에 이제 가족이 있어요. 주식으로 밥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어린 자녀는 된밥을 좋아해요.
조금 이렇게 고슬고슬한 된밥을 좋아하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은 된밥을 조금 소화가 안 돼서 싫어하시거든요. 진밥을 좋아하세요. 근데 더 연세가 많으신 정말 정말 왕어르신은 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된밥과 진밥과 죽을 동시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더블 X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짓을 해. 여기 리더님들 밥 지을 때마다 된밥, 진밥, 죽을 따로따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된밥을 만든 다음에 그래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질게 만들고 더 소화가 안 되면은 물을 더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먹어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쵸? 화를 확 내고 싶으신데 그 너무나 번거로운 짓을 누트라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 WX 특히나 이제 글로벌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뭘까요? 한 번의 제품을 만들어서요. 그냥 그 나라에 맞는 해설, 여기에 이거 이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적어가지고 라벨링을 해갖고 제품을 판매하는 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글로벌리 판매되는 거 한 번에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스티커만 붙여갖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 왜? 각 나라마다의 필요한 영양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포뮬레이션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산 시설을 멈추고 생산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달라진 포뮬레이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요. 뭔가 포뮬레이션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설비를 점검하고 뭔가를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짓을 누트라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설명드렸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영양소적인 어떤 갭을 채우는 것을 이 WX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포뮬레이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식물 영양소,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담아라. 또 원료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에 담은 농법의 원료를 활용해서 최상의 원료로 가장 자연에 가깝게 그 안에 식물 영양소라는 이런 가치가 담겨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어떤 기준보다도 더 까다로운 누트라이트만의 관리 기준으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포뮬레이션의 변화, 식물 영양소적인 어떤 차이를 이룰 때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한 그리고 또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WX의 자랑이고 사실은 WX가 지금까지 있었던 뉴트라이트가 지금까지 있었던 칼렌보그의 어떤 철학이 반영된 이런 어떤 뉴트라이트의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WX의 뒷배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있고요. 34%는 비만입니다. 여자는 4명 중 1명, 남자는 2명 중 1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남녀 공이 비만인 어떤 상황이고 90% 이상 실내에서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피로에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WX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을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 출시했던 1998년부터 2004년의 포뮬레이션의 변경, 2009년 또 2019년까지 여러 차례의 포뮬레이션의 변경을 토대로 해서 지금에 딱 맞는 나에게 필요한 영양적인 갭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고 지금 먹고 있는 2019년의 포뮬레이션 이게 끝일까요? 아마 2019년도에 진행됐던 출시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리더님들은 기억하시는 리더님들 계실 거예요. 넥스트젠 WX를 위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이 WX를 담당한 이런 그 사이언티스트의 인사가 사실 WX 출시 세미나의 마지막 인사였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WX 종합 비타민 미네랄의 중요성 또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영양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영양소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서로 흡수를 돕고 내 몸 안에서 최적의 어떤 상태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를 고려한 최적의 상태로 이 영양소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인 설계가 바로 이 WX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설계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식물 영양소, 왜 식물 원료인가? 과일 채소 섭취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좀 농담을 해야겠죠. 오늘 너무 농담거리가 너무 그쵸. 브랜드, 누트라이트 브랜드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이 건강이니시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앞에 막 건강의 빙상 구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미국과 EU에 있어서 유럽에 있어서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적인 어떤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 좀 가벼운 주제를 얘기하자면 그 한국인의 식습관 어떤 면에서 보면 밥과 더불어서 채소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치와 더불어서 나물을 섭취하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시죠? 여기 리더님들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저의 식생활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정월대보름이다. 제가 매번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정월대보름. 여러 가지 다양한 한식으로 먹어야 되는 명절이 있지만 그중에 콕 집어 정월대보름을 찍자면 이 정월대보름만이 갈비나 전을 붙이지 않는 잡채를 하지 않는 때예요. 잡곡밥과 더불어서 나물을 먹는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식사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어떤 식사 정월대보름이다. 근데 정월대보름은 단 하루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 이들들 중에 나 매일의 식사를 정월대보름처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 정월대보름처럼 맨날 나물로 끼니를 먹는다. 사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래 하루 한 끼는 밥으로 먹어야지. 겨우겨우 국수와 빵과 이런 걸로 때우다가 그래 너 오늘 하루 종일 좋은 걸 안 먹었으니까 단 한 끼라도 밥을 먹어야지. 이런 어떤 생각들로 사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계시죠. 그래서 채소 과일의 섭취, 특히나 섬유질의 섭취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X 리더님들이 못 채우는 것을 채워드리기 위한 이런 노력 식생활을 고려한 20여 가지의 식물 농축물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잘 설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설계한 부분, 이 설계로 끝이 나면 좋을 거예요. 사실은 이 주변에 보면 이 WX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 철학? 이게 사실 너무 좋잖아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또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식물 영양소 이셀프가 너무나 주목받는 제7의 영양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식물 영양소적인 어떤 부분에 그런 브랜드적인 어떤 컨셉을 따라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세로라 농축물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막 정말 많은 종류의 식물 영양소들을 식물 영양소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식물 분말들을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 원료 왜 쓰는 걸까요? 누트라이트는 이 식물 원료를 왜 쓰는 걸까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걸까요? 내지는 WX의 향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걸까요? 왜 쓰는 걸까요? 여기 본질적으로 이 식물 원료를 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식물이 담고 있는 식물의 영양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를 씁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제품은 사실은 그 부분까지를 따라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엄선된 원료, 또 원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얘를 프로세싱하는 농축물로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 완제품 안에 그 완제품을 가지고 한 어떤 검증 사이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HPLC라고 하는 어떤 크로마토그램으로 그 안에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X는 완제품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피크점이 바로 이 WX 안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식물 원료들의 지문이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굉장히 다양한, 내가 식생활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다양한 식물, 농축물들이 이 WX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번 2019년에 WX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블루 계열의 식물 영양소, 워낙에들 잘 못 드시고 계시고 연중에 있어서의 어떤 섭취상의 편차가 있는 이런 어떤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해서 영양소의 함량, 식물 영양소의 함량을 최적화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WX를 통해서 검출되는 이 하나하나의 지문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X 안에 들어있는 좀 다양한 가치죠. 실제 이 식물 영양소들은 안타깝게도 이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의 주원료는 아니에요. 부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식물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해요? 라고 하나하나 적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넘기 위해서 또 뉴트라이트가 또 더블 X가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선 기존 제품 대비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를 기존에도 많이 담겨져 있었지만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더 많이 농축해서 집약해서 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변화를 조금 좀 살펴보면서요. 이 WX 각각의 식물 영양소 어떻게 제품 안에 담았을까요? 아주 좀 더 달라진 건조의 테크놀로지를 썼습니다. 저온과 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건조, 식물 안팎으로 열이 좀 고루 전달이 돼서 좀 빠르게 그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더 이렇게 밀착해서 더 집약해서 농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건조 기술이 이 식물 원료들을 농축하는 어떤 공정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기존 WX 대비 지금의 WX가 아주 미세하지만 사이즈도 작아졌고 또 뭔가 조금 더 집약된 어떤 내용으로 향도 조금 흐려진 이 향과 관련된 이런 좀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사실 좀 재미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재미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의 WX보다 이제 이전 WX의 향이 좀 진했어요. 그 이제 향은 무슨 그 향의 그 향기의 주범은 누구였냐면 로즈마리였거든요. 로즈마리. 이 로즈마리가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는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허브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그닥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사실은 허브는 아니죠. 근데 이제 WX 그 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이제 예민하신 분들 또 이 로즈마리의 향에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향과 냄새가 조금 강하다, 좀 힘들다 이런 어떤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향보다 이 로즈마리에 있어서의 주요한 식물 영양소의 어떤 소스는 로즈마리닉 애시드거든요. 그래서 이 WX 이제 변경하면서 어떤 또 노력을 했냐면 향은 약하지만 로즈마리닉 애시드가 강한 형태의 로즈마리의 종자를 바꿨어요. 저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식물의 어떤 다이어리들을 어떻게 보면 이 식물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도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최상의 원료를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향은 약하지만 뭔가 조금 로즈마리닉 애시드가 더욱더 강한 어떤 형태로 로즈마리의 원재료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아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예전 WX죠. 예전 WX의 이제 본사 가이드라인 지침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데몬스트레이션을 되게 막 강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본사에서 온 데몬스트레이션이 뭐가 있었냐면 뜨거운 물에 WX를 우려서 허브차를 즐기세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로즈마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WX를 이제 물에 녹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허브차 향을 느껴보세요. 뭐 이런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즈마리 향이 약한 로즈마리 종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WX를 우려서 허브차를 드실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예요. 아쉽습니다. 허브차는 이제 더 이상 즐기실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네,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나름 재미있는 포인트로 좀 얘기를 했는데 섭취의 또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댄스 있는 영양소, 좀 밀도 있는 영양소를 넣으면서도 소화 섭취의 이제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또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이 WX의 테크놀로지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WX를 이용한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가장 주요한 건 산화적인 손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화적인 손상. 사실은 사람은 계속 살면서 산화적인 손상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산화적인 손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산화는 내가 산소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받아들여진 산소가 내 몸의 이제 미토콘드리아 화학 공장에 어떻게 보면 그 불을 지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리더님들? 화재가 났을 때요, 산소가 없으면 타지가 않아요. 그거 잘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를 안 넣어주면 돼요. 호흡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은 내 몸 안에 혈액 안에 녹아져 있는 용존 산소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산화가 멈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몸 안에 있는 용존산소가 다 사라질 때까지 호흡을 중단하시면 산화적 손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겠죠. 그럼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산화적인 손상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적인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항산화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산화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건강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후큐어적인 어떤 산화의 어떤 예방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은 뭘까요? 이게 불이 잘 안 나는 내연 재질로 조금 바꾸는 거? 그런 부분들 아시죠? 예전에 이제 지하철 화재가 나면서 이제 사실은 불이 나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이제 무언가 잘 탈 수 있는 소재를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걔가 만들어내는 연기가 어, 매캐한 어떤 연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차원적인 또 다른 항산화 측면, 이 WX가 가지는 어떤 측면, 산화적인 손상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노력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실험을 토대로 해서 항산화 영양소적인 어떤 가치를 토대로 해서 뭔가 내가 산화적인 손상이 개시됐을 때 그 영향을 조금 덜 받도록 하는 이런 어떤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영양소적인 어떤 시너지까지 이 WX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진화로 설계를 했다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 뉴트라이트 연구 성과 50여 개의 임상 연구와 2천여 건의 생물학적인 검정, 1,090여 개의 특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작물이 또 활용이 되었고 지금 드시는 WX는 국내 각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양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통계, 그와 관련된 사람을 가지고 한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통계를 냈고 또 DNA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기능 대사체를 연구했고 세포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의 어떤 성과로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DNA가 산화적인 손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손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혈중 활성산소종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를 줄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DNA에 이제 조그맣게 되어 있긴 하지만 커밋 에세이라고 하는 사실 이 DNA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핵심 축인데 걔가 산화적인 손상을 받으면 또 어떻게 보면 세포의 핵심 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에 이 핵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피해가 누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중요한 DNA 정보가 유실이 되면서 마치 혜성이 궤적을 그리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DNA의 꼬리, 궤적을 그리면서 사그라드는 DNA의 정보를 줄여주는 그냥 온전한 또렷한 모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정보를 오롯이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부분이죠. 이 건강기능식품, 잘 설계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세포상의 어떤 변화를 확인했다라는 거, 이 WX를 가지고 한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WX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인 검증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리더님들이 이 WX 또 뉴트라이트의 가치 가운데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중에 사실은 네이처적인 측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적인 측면을 정말 많이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이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식물의 선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자의 선택. 이 WX 로즈마리니 게시드가 더 강하게 많이 들어있는 하지만 향은 약한 로즈마리로 종자를 변경했던 것처럼 종자의 선택 또 이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재배될 수 있는 농장을 선정하고 뉴트라이트만의 기준으로 재배를 하고 수확해서 얘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진일보된 테크놀로지로 농축을 해서 얘를 제품으로 생산하고 포장해서 전달하는 이런 어떤 과정까지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어떻게 보면 라벨에 적히지 않는 라벨 뒤에 있는 비하인드 라벨의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을 뉴트라이트만의 관리 기준으로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설명을 드리면서 이 WX의 어떤 가치, 영양소의 균형, 풍부한 식물 영양소, 또 자연을 담은 농법, 또 엄격한 품질 관리, 과학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기 어려운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이름 아래 또 WX라는 이름 아래 리더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결과죠. 세계 1등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또 기준 이상의 기준은 이거는 사실은 뭐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 내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 뉴트라이트만의 어떤 차별화된 기준으로 더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초 영양 제품 또 나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품 또 최적의 건강을 위한 어떤 커스터마이징 어떤 제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노력들 뉴트라이트가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또 예방적인 어떤 측면, 헬스케어 4.0 시대를 위한 이런 어떤 남다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양한 질병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건강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조금 바라면서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이게 좀 마무리인데요.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나의 어떤 수명은 예전에 이제 환갑을 살면 잔치를 벌였지만 요새 환갑잔치야 놀러 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당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칠순도 요새는 잔치를 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고 건강하게 사는 어떤 건강 수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이 100세 시대가 열려 있지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어떤 격차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나의 건강을 열심히 잘 챙기는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좀 놓고 보는데 소득이 높아서 건강과 관련된 어떤 케어의 여력이 높으면 얼마나 더 건강하게 11.3년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건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개인의 생활 양식,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져 있고 나의 어떤 내가 사실은 혼자 개인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문화를 토대로 해서 한 발짝 나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만은 않은 이런 어떤 사회 생태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 뉴트라이트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린이 건강의 새로운 기준.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렇죠? 사실 이 자랑스러운 가치를 잘 모르시는 리더님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뉴트라이트가 한국 최초의 영양지수,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영양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영양지수를 왜 개발했을까요? 이 어린이 뉴트리키즈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이 영양지수를 개발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영양과 관련된 새로운 스탠다드를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과감한 투자를 토대로 한 이런 NQ 지수를 뉴트라이트가 만들었고요. 또 뭐 식물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식물 영양소의 섭취와 관련된 사실은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뉴트라이트가 또 마찬가지로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한국인의 식물 영양소적인 어떤 섭취의 빈도 부족에 대한 이런 연구를 또 이뤄냈다라는 것 또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더불어서요, 또 아메이가 또 뉴트라이트가 또 새로운 또 다른 한국인의 건강을 세울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육지수, MQ라고 하는 사실은 IQ,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보면 감정지수 EQ, 또 사회지수 SQ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수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삶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건강자산의 굉장히 핵심축이 될 수 있는 MQ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근육지수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내지는 9월경에 저희가 열심히 연구한 이런 어떤 결과의 성과를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를 넘어서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근육지수라고 하는 새로운 스탠다드를 뉴트라이트가 또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런 어떤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요. 누트라이트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 누트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이고 그 스탠다드를 가장 잘 충족하는 이런 더블엑스와 함께 리더님들의 건강자산을 탄탄히 세워가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볼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재밌다고 하시네요. 데몬하는데 맛이 달라서요. 맞아요. 로즈마리 향 달라졌죠. 그렇죠? 더 이상 허브차를 즐기실 수 없는 너무나 아쉬운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네요. 네. 네, 오늘 질문이 없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지난번에 질문 받으니까 한 30분 정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블엑스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1시간 저도 들었는데 정말 믿고 또 안전함을 확신하면서 매일 복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1000명 이상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봤는데 이게 화면을 켜고 진지하게 듣는 리더님들의 모습에서 역시 사업가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초 체력을 잘 키우셔가지고 정말 리더님들 비즈니스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사업 설명하시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기능식품의 선택과 더블엑스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열강을 해주신 우리 송재영 차장님께 우리 손을 들어서 감사의 표를 하고 오늘 매주 금요일 밤 9시 FEN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모두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